여러분, 이 작은 열매 하나가 기억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며 심지어 우주에서도 연구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의 놀라운 효능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알려드릴게요.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하죠.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뇌 건강과 시력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블루베리가 원래는 별 열매라고 불렸다는 사실 아시나요? 꽃이 피고 나서 남는 작은 별 모양 때문에 이렇게 불렸어요. 예전에는 원주민들이 약으로 사용했고,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는 조종사들이 야간 시력을 높이기 위해 블루베리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열매가 우주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사에서는 블루베리를 연구하며 우주 비행사들의 건강을 위해 우주 식량으로 적합한지 테스트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과일이죠? 이 작은 열매가 이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블루베리를 어떻게 드시나요? 그냥 먹기 대 요거트랑 먹기. 댓글로 알려주세요. 코알라는 곰이 아니다. 코알라의 놀라운 비밀. 여러분, 하루 20시간을 자고 독이 든 잎을 먹으며 지문이 사람과 거의 똑같은 동물이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바로 코알라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외모 속에 숨겨진 코알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드릴게요. 코알라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만 사는 특별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사실 코알라는 곰이 아닙니다. 코알라 베어라고 부르지만 엄연히 유대류 동물이죠. 코알라는 주로 유칼립투스 잎을 먹고 사는데 이 잎에는 독성이 있어서 대부분의 동물은 소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코알라는 특수한 소화 시스템 덕분에 독을 해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잎은 영양분이 적어서 코알라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하루 20시간씩 잠을 잡니다. 거의 나무 위에서 먹고 자는 삶을 사는 거죠. 더 신기한 점은 코알라의 지문이 사람과 거의 똑같다는 사실.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분석해 본 결과 사람 지문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코알라가 범죄 현장에 갔다면 헷갈릴 수도 있다는 농담도 있답니다. 또 한 가지. 코알라는 태어날 때 엄청 작아요. 아기 코알라는 단 2cm 정도 크기이고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주머니로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자랍니다. 이후에도 엄마 등에 매달려 다니며 살아가죠. 정말 귀엽죠? 코알라는 귀엽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신기한 점이 많은 동물이에요. 여러분은 코알라가 하루 20시간이나 자는 걸 알고 있었나요? 내가 가장 부러운 코알라의 특징은? 잠 많은 3대 유칼립투스 해독 능력. 댓글로 알려주세요.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실종 사건, 로아노크의 비밀. 미국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실종 사건 중 하나, 바로 로아노크 식민지 실종 사건입니다. 1587년 영국인 존 화이트가 115명의 정착민을 이끌고 오늘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로아노크 섬에 식민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물자 부족과 원주민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화이트는 도움을 요청하러 영국으로 떠나게 되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영국은 스페인과 전쟁 중이었고 화이트는 3년 동안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590년 마침내 다시 로아노크 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도 사람도 심지어 싸운 흔적조차 없이 마을 전체가 증발해버린 것이죠. 단 한 가지 단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무에 새겨진 단어 크로아토안.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정착민들이 크로아토안 섬으로 이동했다는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신호였을까요? 이후 수많은 탐사대가 로아노크 사람들의 행방을 찾으려 했지만 그들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원주민 부족과 동화되었을까요? 아니면 자연재해로 사라졌을까요? 심지어 외계인이나 초자연적인 존재가 개입했다는 미스터리한 주장도 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로아노크 식민지 실종 사건은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알루미늄 호일의 놀라운 활용법 7가지.
알루미늄 호일 그냥 음식 쌀 때만 쓰시나요? 아니죠. 오늘은 호일에 숨겨진 대박 꿀팁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기능이 그 놀라운 활용법 바로 시작합니다. 1. 가위 칼이 무뎌졌다면? 무뎌진 가위 다시 날카롭게 만들고 싶다면? 호일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접어서 4, 5겹 정도 만든 후 가위로 싹둑싹둑 10번 정도 잘라주세요. 그러면 가위날이 다시 살아납니다. 칼도 마찬가지. 호일을 뭉쳐서 칼날을 문질러주면 날카로워져요. 2. 전자레인지 청소 이렇게 쉽다고? 전자레인지 안에 기름때가 가득하다면? 물 한 컵에 레몬즙을 넣고 돌린 후 호일을 둥글게 뭉쳐서 닦아보세요. 기름때가 싹 사라지고 반짝반짝 깨끗해집니다. 3. 건전지 수명 연장. 리모컨 건전지가 약해졌다면? 건전지 접촉 부분에 호일을 작은 공처럼 만들어 끼워주세요. 전류 흐름이 원활해져서 건전지가 더 오래 갑니다. 한마디로 응급처치용 배터리 연장 꿀팁. 4. 다리미 없이 옷 다리기. 다리미가 없다고요? 걱정 마세요. 다림질할 옷 아래에 호일을 깔고 위에서 수건을 덮고 문지르면 열이 반사돼서 다리미 없이도 옷이 쫙 펴집니다. 완전 꿀팁이죠. 5. 은수저 반지 액세서리 세척. 은반지 은수저 액세서리가 빛을 잃었나요? 뜨거운 물, 베이킹소다, 그리고 호일 한 장만 준비하세요. 그릇에 호일을 깔고 물 플러스 베이킹소다를 넣고 은 제품을 담가두면 산화된 때가 사라지고 새 것처럼 반짝반짝. 6. 가스레인지 오븐 청소 끝판왕. 가스레인지 기름때, 오븐 찌든 때 철수세미로 닦아도 힘드셨죠? 호일을 동그랗게 뭉쳐서 닦아보세요. 기름때가 쓱쓱 닦이면서 세척력이 끝내줍니다. 청소용 철수세미 대신 호일 강추합니다. 7. 와이파이 속도 올리는 꿀팁. 집에서 와이파이 신호가 약하다면? 와이파이 공유기 뒤에 알루미늄 호일을 접어서 반원형으로 세워보세요. 신호가 앞으로 집중되면서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간단한 실험으로도 검증된 방법. 와, 알루미늄 호일이 이렇게 유용하다니 신기하죠? 이제 그냥 버리지 말고 꼭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흰머리 뽑으면 더 난다. 탈모는 유전. 머리카락 속설의 진실. 머리카락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머리 감으면 탈모 온다. 같은 속설 들어보셨죠?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오늘은 머리카락에 대한 속설과 진실을 속 시원하게 밝혀드립니다. 이게 사실이었다고?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1. 머리를 자르면 더 빨리 자란다. 거짓.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속설이에요. 하지만 머리카락은 피부 바깥에서 자라는 부분이라 자른다고 해서 더 빨리 자라지는 않아요. 머리카락의 성장은 두피 속 모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영양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빨리 자랄까요? 단백질, 비타민,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두피 마사지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2.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온다. 거짓. 하루에 한 번 머리를 감는 건 두피 건강에 좋아요. 오히려 두피가 기름지고 먼지가 쌓이면 모근이 약해져서 탈모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감으면 하루에 3, 4번씩 감으면 오히려 두피의 유분이 과도하게 제거돼서 건조해지고 피지 분비가 증가하면서 탈모가 악화될 수도 있어요. 적절한 머리 감기 방법. 하루 1, 2회 감기. 미지근한 물로 헹구기. 너무 뜨거운 물 안 돼요. 손톱 대신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3. 흰머리를 뽑으면 더 많이 난다. 거짓. 흰머리 하나 뽑았다고 옆에서 더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각 모낭에서 개별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한 가닥 뽑았다고 해서 주변 머리가 더 빨리 하얗게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뽑으면 모근이 손상돼서 다시 머리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염색이나 영양 공급으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 4.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하얘진다. 부분적으로 사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체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멜라닌 색소 생성이 줄어들면서 흰머리가 빨리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하얗게 변하진 않아요. 만화처럼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얘지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멜라닌 색소가 줄어들어 흰머리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스트레스 완화법,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운동과 명상. 5.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더 건강하다. 부분적으로 사실. 뜨거운 물로 감으면 두피의 유분이 너무 많이 제거돼서 건조해지고 모발이 푸석해질 수 있어요. 차가운 물은 두피를 수축시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너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미지근한 물 약 37에서 40도로 감고 마지막 헹굼을 살짝 차가운 물로 하면 두피 건강에 가장 좋아요. 6. 머리를 묶으면 탈모가 생긴다. 사실 너무 꽉 묶으면 두피에 강한 압력이 가해져서 모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포니테일이나 꽉 조이는 헤어스타일을 자주 하면 탈모로 이어질 수 있어요. 건강한 머리 묶기 방법. 너무 세게 묶지 않기. 하루 종일 묶지 않고 중간에 풀어주기. 부드러운 고무줄 사용하기. 7. 탈모는 유전이다. 사실 탈모는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아버지, 어머니 모두 탈모가 있다면 자녀도 탈모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도 중요. 유전이 전부가 아니에요. 스트레스, 영양 부족, 잘못된 두피 관리도 큰 영향을 줍니다. 탈모 예방 팁. 단백질과 철분 섭취 늘리기. 두피 마사지로 혈액순환 개선. 탈모 방지 샴푸 사용. 8. 빗질을 많이 하면 머리카락이 건강해진다. 거짓. 적당한 빗질은 두피 혈액순환을 도와주지만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마찰로 인해 머리카락이 끊어지고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빗질 방법. 하루 2-3번 정도 빗기. 젖은 머리는 마른 후에 빗기. 끝부터 천천히 풀어주기. 머리카락에 대한 속설 오늘 제대로 밝혀졌죠?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 이제는 정확히 알고 건강한 모발 관리하세요. 바르셀로나는 한니발 가문의 도시였다. 놀라운 기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페인의 도시 바르셀로나. 축구 가우디의 건축 맛있는 타파스까지. 그런데 이 도시 이름의 유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바르셀로나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흥미로운 역사 속으로 떠나봅니다. 로마, 그리스, 카르타고. 바르셀로나 이름의 진짜 기원은 1. 바르셀로나는 누구의 도시였을까? 먼저 바르셀로나는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이베리아 반도의 원주민이었던 라이에타니족이 살고 있었고 이후에 로마인들이 도시를 건설했죠. 그럼 이름은 로마에서 온 걸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르셀로나라는 이름의 기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가장 흥미로운 2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2. 첫 번째 설 바르카 장군의 도시 카르타고 설. 첫 번째 이야기는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의 아버지 하밀카르 바르카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카르타고가 스페인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 하밀카르 바르카 장군이 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바르키노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설입니다. 그럼 바르셀로나는 한니발 장군의 가족 이름에서 왔을까? 그럴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바르카 가문은 당시 카르타고에서 굉장히 유명했고 스페인의 여러 지역을 점령하며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하지만 이 설을 뒷받침할 고고학적 증거는 부족해요. 3. 두 번째 설 로마 제국이 만든 바르키노. 두 번째 설은 로마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15년경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곳에 군사 식민지를 세웠는데 그 이름이 코로우니아 유리아 아우구스타 파벤티아 파테르나 바르키노였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죠? 그래서 사람들은 짧게 바르키노라고 불렀어요. 그럼 바르키노가 바르셀로나가 된 걸까?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르키노에서 바르셀로나로 변화된 겁니다. 특히 중세시대에 카탈루냐어로 변형되면서 지금의 바르셀로나가 된 거죠. 4. 바르셀로나 이름의 변화 과정. 기원전 3세기 바르키노. 기원전 1세기 코로우니아 바르키노. 중세시대 바르샤로우나. 현대 바르셀로나.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름이 조금씩 변하면서 우리가 아는 바르셀로나가 된 거죠. 5. 바르셀로나에는 바르카 장군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사실 바르셀로나에는 카르타고의 직접적인 유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로마 시대의 바르키노 유적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바르셀로나 대성당 근처에 가면 로마 시대 성벽과 유적이 남아 있어요. 고대 로마 수도가 한 극장 그리고 포럼터도 아직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진짜 기원은 로마 시대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6. 바르셀로나 이름만큼 매력적인 도시. 이제 바르셀로나라는 이름의 유래를 알고 나니까 더 흥미롭지 않나요?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기원전부터 이어진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였다는 것. 로마 제국부터 카르타고 장군의 전설까지 바르셀로나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네요. 다음에 바르셀로나에 가게 된다면 고대 유적지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럼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